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2017년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참패한 뒤 보수 혁신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목소리 높였고 보수 분열엔 또 이렇게 쏘아붙였죠. 야,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이 나쁜 자식아! 어떤 데도 보수를 입에 올리는 할 말은 하는 스타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기자 질문까지 받아가며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했는데요.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두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인식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 코스프레를 한다고 파렴치한 개인 비리가 숨겨지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민주화 투쟁하다가 검찰에 소환됐습니까?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며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성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런데 정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막말도 넘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일망언으로 시민단체 최악의 후보로 꼽히며 낙선한 인물입니다. 비뚤어진 역사관과 인식을 가진 정진석 비서실장은 협치 대신 정쟁을 촉발시킬 인물입니다. 당장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의제로 거론되는 민생 지원금도 부정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나눠주자고 합니다.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재정을 살포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금년에 태어날 아이들 1인당 1억 원씩 지정을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정치권뿐 아니라 소통의 적임자라 평가합니다.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 후 언론을 향해 이렇게 말했죠. 모든 방송사에 공문을 하나 보내려고 합니다. 보수 진보 패널 간의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입니까? 보수 참칭 패널입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은 정 의원의 화려한 이력 나열하면서 축하 세웠는데요.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에서도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도 하셨고 국회 부의장과 사무총장 같은 국회직도 하셨습니다. 같은 이력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돌려막기보다도 더 안 좋은 양태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 책임을 져야 될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기보다는 뭐 상에 해당하는 그런 직위를 이렇게 준다고 하면 얼마나 공정하지 않은 그런 인사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정 의원이 선대위원장 맡은 충청권, 국민의힘이 완패했고 정 의원도 낙선했습니다. 이런 글을 핵심 참모로 발탁하자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나왔는데요. 김웅 의원,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 꼬집었습니다. 전당대회로 뽑힌 당대표를 대통령 지시로 내쫓고 전당대회 룰을 당심 100%로 급조해 대통령 사당으로 만든 게 정 의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홍준표, 정진석, 환장의 투톱이라고 했는데요.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으로 장제원 의원 추천했는데 대통령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 됐네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분위기 보면요. 여기도 명심, 네, 이재명 대표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국회의장 준비하겠다고. 열심히 잘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잘하라고. 명심은 나한테 있다. 이런 지금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당연히죠, 아니겠어요? 저기도 명심. 총선 이후에 대표 한 2번 정도 만났었거든요. 뭐 저랑 또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고 네. 또 그 이전부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고 역시 마찬가지 그냥 웃으시고 마시더라고요. 네.
명심이 판치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참견 보고서 팩트리퍼 최준혁입니다. 22대 국회 제1당으로 국회의장을 맡게 된 민주당. 의장하겠다는 의원이 여럿이라 당내 경선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다선 6선이 되는 조정식 의원.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 제가 경기도 인수위원장을 맡아서 했었고 당대표가 되신 다음에는 제가 그 사무총장을 맡아서 1년 8개월 동안 같이 일을 해왔는데 이재명 대표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통상 3선이 하는 사무총장을 초선 당대표화해서 5선일 때 맡아 이런 얘기도 들었죠. 5선이나 한 놈이 뭐 사무총장 하는 것도 모양은 안 좋아요. 예. 젊을 때부터 잘하는 애니까 이제 무슨 5선 된 놈이 이제 사무총장을 맡아요. 누가 뭐래도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조 의원 견제도 들어갑니다. 명심은 나한테 있다. 이런 지금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당연히죠, 아니겠어요? 덕담이고요. 이 대표의 고심이 또 이심전심으로 또 주변 가까운 의원들한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30년 지기 두 사람. 이재명 마음, 정성호 마음. 이심정심이란 걸까요? 여기에 또 한 분의 국회의장 도전자. 당내 구심점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당대표 연임 주장하며 이 대표에게 힘 실어주는 추미애 전 장관. 대선 기간 이 대표 지지자 모임 잼잼 자봉단을 이끌었죠. 이런 견제구도 던집니다. 어떤 국회의장 후보께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영수회담 의제가 되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엉뚱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이 명심 경쟁된 이유.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대승하면서 투표권을 가진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친명계가 압도적입니다. 이 때문에 당심과 이 대표 지지층 겨냥한 선명성 경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야를 아우르는 국회의장은 탈당의 당적을 내려놓지만 이들은 일제히 민주당 소속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죽도 밥도 아닌 정말 다 된 밥에 콕 빠뜨리는 우를 범한 그런 전례가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 시절에.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다만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에서 입법적 성과를 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의제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21대 국회에서 박병석,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데도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정작 민주당을 도와주지 않았단 건데요. 따라서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각종 법안들 처리할 때 적극적으로 나설 의장 적임자라는 걸 어필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너도 나도 명심팔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발언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심의 바다는 오만으로 가득 찬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맙시다. 국회의장뿐 아니라 민주당은 원내대표 도전자들도 친명 후보가 먼저 출마 선언하자 연이어 뜻을 접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좀 사정이 생겼습니다.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잠시 연기하고자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명심 얻겠다는 마음? 뭐 이해는 합니다만 민심이 원하는 국회의장, 제1당 원내대표는 어떤 모습일지도 명심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